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북항쟁 이야기인데요. 올해가 사북항쟁이 일어난 지 40년이 된 해입니다. 1980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정선 사북에서 있었던 노동항쟁이 바로 사북항쟁입니다. 네, 당시 부당한 노동환경과 인권 탄압에 맞서서 탄광 근로자분들이 총파업을 하면서 일어섰고 이때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아유, 그때 얘기도 들은 적 있었지만요. 아니, 아직까지도요, 그 뭐 명예회복이나 뭐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지 않소. 아니, 나는 이거 왜 이리나? 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 답답하고 진짜 속이 너무 아파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가치, 그리고 여전히 답보 상태인 진상규명,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MBC 강원영동에서 이 사북항쟁을 40년 기념해서 라디오 다큐 드라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다큐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라디오 다큐 드라마 연출을 맡고 있는 MBC 강원영동의 황지웅 PD 모셨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황지웅 PD 입으로 좀 들어볼까요? 사북항쟁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황 PD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제 사북 사태 혹은 사북 사건으로 이제 검색이 많이 되고요. 그 시절을 이제 기리는 분들은 이제 사북항쟁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딱 올해부터 정확하게 40년 전에 광부들이 일으킨 일종의 파업 시위였던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유혈 충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유혈 충돌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아, 지난번에요, 그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는 했는데, 그때 고초를 당하신 어르신들은요, 지금도 거의 뭐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 PD님 구석구석 된 게 보면서 주로 뭐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까? 그 당시에 약 2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그 사북항쟁의 어떤 주동자로 잡혀갔었고, 그중에 최종적으로는 20여 명의 어떤 어르신들이 그 징역을 살고 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그 당시에 그 200여 명의 그 어르신들, 남자 광부들도 있었고, 시위에 참여했던 여자 주민들도 계셨고, 그런 분들은 다 가서 고문도 당하시고 굉장히 치욕적인 어떤 그런 그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들이 지금 이미 돌아가셨고, 남은 분들도 굉장히 그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TV가 아니라 라디오 다큐 드라마를 만들게 되신 건가요? 네, 그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어떤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드라마로 많이 이렇게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라는 장르 자체가 네. 그림이 없기 때문에 들으면서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TV 드라마보다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네, 네. 예, 근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보면 방송이 되는 거래요? 지난주부터 서울에서 성우 6명 혹은 7명이서 이제 각자 배역을 정해서 그 연기로 녹음을 하고 있고 더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전문가들의 증언이나 의견이나 지금 살아계시는 그 어르신들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제가 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예. 라디오 다큐 드라마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황지웅 PD 보면 계속해서 이제 사북 지역에 가서 카메라로 취재도 하고 그러던데 예, 예. 왜 그러는 겁니까? 라디오 다큐 드라마 제작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영상으로 취재를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라디오 드라마를 네. 처음 해보는 거고요.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취재하면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요즘은 어떤 그 정보나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상으로 우리가 취재를 하면 어차피 음성도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 우선 기록을 해서 라디오는 음성만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재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취재 다니시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북항쟁 동지회라는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고 징역을 살다 오신 피해자 어르신 중에 한 분을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네. 이미 그 70대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소주를 4병이나 드셨더라고요. 이미 오전 11시에. 네. 그래가지고 취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방송용으로 쓸 수는 없는데 그 인터뷰 내용의 이제 주된 요지는 당시에 자기를 고문했던 경찰을 찾아달라. 예. 그런 그 얘기를 절절하게 하신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분이 개인적으로 그 상처와 아픔을 아직도 온전히 갖고 살아가고 있다. 뭐 좀 그런 걸 느끼는 장면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자, 우리 라디오 다큐 이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목이 뭡니까? 1980년 사북입니다. 예. 1980년 사북. 예. 방송을 들을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런 점에 좀 집중해서 들으면 더 좋겠다 하는 뭐 PD로서의 바람 같은 게 있나요? 사북 항쟁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 역사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항쟁 당시에 그 광부들이 이렇게 그 군중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시위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었을 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어용 노조로 이렇게 이제 지칭이 되는 그 노조 지부장의 동원탄자 지부장의 이제 가족 특히 부인을 린치하는 그러니까 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모든 매체들은 사북 항쟁의 어떤 그 파업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되기보다는 그 린치 사건 위주로 폭도들이 그 불법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부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명예 회복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순간의 분위기나 느낌을 드라마로 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있었을 법한 소리들, 특히 이제 시위의 현장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과거 삼척 MBC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80년대, 90년대 탄광에 관련된 영상 자료들에서 이제 소리를 많이 이렇게 채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뭐 생생한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큐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MBC 표준 FM을 통해서 방송이 되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언제 몇 시에 방송이 됩니까? 11월 9일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방송이 되고요. 12월 18일까지 그 주 5회로 월화수목금 6주간 30부작 방송될 예정입니다. 예. 네.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청취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우리 신명수 누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우리 MBC 강원영동에서 제작한 이 사북항쟁 라디오 다큐 드라마를 좀 잘 많이 청취하셔서 생생한 그날의 어떤 목소리도 들으시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난제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BC 강원영동 황지웅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